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 드린 대로 저는 대한불교 총무원 총무원장을 지금 소임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이 총무원장은 종단의 이제 행정 수반인데 총무원장이 굳이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강연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저 스스로의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볼 때도 뭐 왜 저러실까라는 또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총장님께서, 제가 그 모임이 있거든요. 저출산 대책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총장님의 학교 대표고 제가 이제 종교교 대표로 같이 공양하는 자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연찮게 이제 여러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고, 제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석학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특히 이 양자물리학, 우리 김가진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김 교수님 강의를 내가 한 2번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사실. 저분께서 굉장히 쉽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접점은 좀 우리 불교와 접점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님께 그때 말씀 드렸었고, 이것을 이제 불교에 있어서 그 의상의 법성계와 해인도를 통해서 본 양자학 그리고 중도,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불교 사상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약된 사상이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공사상, 이제 금강경, 또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집약해 놓은 270자로 만들어 놓은 반야심경. 여기 이제 그 공사상에 또는 중론사상에 그걸 이제 가장 간명하게 집약해 놓은 게 이제 반야심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법성계는 그에 상응하는 그와 비중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이제 화엄사상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화엄경 또는 법화경을 이렇게 이제 310자로 집약을 또 시켰어요. 반야심경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소위 지금 이걸 다음에 눌러야 되는. 네. 그래서 이 화엄 체계를 설명해 놓은 게 이제 바로 이 39, 210자의 법성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를 놓고, 법성계를 이제 만든 분이 이제 잘 아시는 의상 대사죠. 이 의상 대사는 지금부터 1400년 됐죠. 1400년 됐는데 1400년 전에 이렇게 법성계를 만들 정도로 그 사상의 어떤 깊이와 그 넓이가 어마어마했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소위 화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우주를 볼 때 이 우주와,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이제 소위 그 현실 세계, 그리고 또 그걸 더 잘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양자학에서 나오는 그런 미시세계, 초미시세계, 이 부분까지도 전부 사상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 놨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이제 양자학의 중첩이라든가 얽힘이라든가 또 불확정성 관측자 입장 또는 뭐 이중순리 실험, 이런 뭐 스리딩크 고양이 실험 같은 이런 통해서 본 그 화엄 사상, 그리고 이 법성계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 아시는 대로 의상 스님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원효 스님 아시죠?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이제 화엄 철학, 화엄 사상의 이제 조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유학을 이제 둘이 가셨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원효 스님께서 해골물을 마시고 이게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구나 하면서 더 이상 뭐 나는 유학할 필요 없어. 이제 뭐 완전히 다 알았어. 마치 무슨 그 뉴턴이나 맥스웰 그 고전 그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거는 우리 김갑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안 것처럼 그런 이제 원효 스님도 그때 해골물을 마시고 이게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일체유심조다. 그리고 만법이 유식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알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어. 이것으로 끝.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께서 돌아오시고 의상 스님은 이제 가셨죠. 중국 당나라 유학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상 스님은 이제 이것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화엄의 체계를 이렇게 이제 일성 법성 개성으로 이렇게 이제 집약해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제 뭐 원효 스님은 이제 소위 이 모든 일체 유심조 만법 유식 법계 연기 사상을 이제 화쟁으로 이제 승화시킨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일심으로 그거를 전부 모아서 화쟁으로 모두 우주 일체 만물이 서로 화합해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제 소위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제 그 사상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의상 스님의 법계도와 해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39, 210자에 모두 담겨 있는데요. 처음 번째 나오는 개송이 법성 원용 무이상이죠. 그러니까 법성 원용. 그러니까 요 첫 그 문장에서 이 법성계 전체를 다 알 수가 있고, 이 첫 문장이 그야말로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성이라는 것은 우리 원효 사상에서 법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법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마음까지도,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그것을 연기적으로 서로 상이상존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법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원래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그 내용을 보니, 그 성품을 보니 결국은 무기상이더라. 그 원용되어 있다. 원용,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뭐 시시비비가 있을 수도 없고, 이 고락의 즐거움과 괴로움과 이런 고락의 인과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체로도 완벽하다. 무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무이상이냐면 두 가지 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상이죠. 상대적인 모습. 그러니까 요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이것만 생기는 거는 그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기면 바로 저것이 생긴다. 바로 이제 뭐 우리가 낮이 생기면 밤이 생기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뭐 젊었으면 늙어지고, 또 건강했으면 병이 생겨지고, 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는 한 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이제 이 실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보여지는 아니미설진리로 보여지는 이 색성약 미촉법의 대상을 볼 때 이것과 저것 요렇게 구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나의 감정을 얹어버린다고. 이거는 좋다. 그럼 저건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즐겁다. 그럼 저거는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 그야말로 이 원흉한 모습을 굳이 나의 좋고 나쁜, 좋고 싫은 나의 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거기다 얹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이 갑자기 좋은 것이 되고, 갑자기 싫은 것도 되고, 갑자기 좋은 사람도 되고, 갑자기 싫은 사람, 나쁜 사람도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것을 법성원용 무의상의 개성에서 모두가 나타나는데,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따른 그런 일종의 이제 해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성원용 무의상이니 제법은 부동, 본래 적이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은 본래 부동하다, 본래 적요하다. 거기에서 이것저것 좋다 싫다라는 게 원래 성립될 수가 없다. 다만 그러할 뿐이다. 이따가 이제 관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그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성은 곧 해인이다. 해인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절 이름도 해인이 있고. 근데 이제 해인은 바다 자체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완벽한 그러한 질서들이 유지되고 있다. 거기에서 시비 고락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완벽이고 그 자체가 원흉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다와 같이 명경같이 이렇게 딱 찍어 놓는, 그러한 오염되지 않는 마음, 오염되지 않는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장인자를 썼습니다. 의상화엄사상의 현대적 대전에서 카이스트 융화 명기의 세집평, 요 책이 나왔나요? 요거는 이제 잠깐 요 카이스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인문사회융합과학부에서 우리 미산 그 김한두 소장님, 그리고 또 조혜리 교수가 주도를 해서 만든 책인데요. 영국 루텔리 출판에서 출판을 하고, 우리 연구적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학제 간의 연구, 예를 들어 인문과학, 예술 이런 분야 통합해서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국제적 협력 관계, 뭐 칼스터와 조지아 대학과의 협력 관계라든가, 또 현대적 적용을 하면 고대 사상의 현대적 해석 그리고 적용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아마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한글 번역이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 다음은 세계는 실제 하나. 요거는 아마 뭐 우리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지금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역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은 많은데 짧은 시간 내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게 그 현재 우리가 관측되는, 현재 우리가 인식되는 그러한 것만 놓고 볼 때는 이제 소위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퀀텀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중첩 현상과, 그리고 또 파동 입자, 이게 이제 파동이자 뭐 입자다, 뭐 입자이자 파동이다. 뭐 요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관측하면 그게 입자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관측하면 그게 생겨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관측하는 것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내가 관측, 내가 봄으로 해서 그것이 바뀐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관측하는 것은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부딪혔을 때, 간섭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그게 관측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김 교수님 맞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지. 그래서 요것이 이게 양자 물리학 측면에서는 이건 너무나 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불교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장애이잖아요. 장애, 간섭이 되고 뭔가 부딪힌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는 것은 곧 그건 있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불교적으로 보면 이걸 유의적으로 봅니다. 유의. 그러니까 있는 것이 있게 된다. 있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색성량 미촉법은 이게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되잖아요. 네. 있다라고 인식된다는 것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개입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개입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거기에 원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장애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부딪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의 인식, 나의 관점이 그게 부딪혀지면 그 부딪힌 것이 그야말로 현실화돼서 입자화된다. 이게 좀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대강 윤곽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동 N 입자는 파동은 어떻게 보면 본래 그 자리로 봅니다. 저희 불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화응일승 사상에서도 본래 그 자리. 그러니까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이 말이죠. 본래 그 자리. 본래 거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본래 거기에는 아무런 그러한 장애가 없었다. 정말 공하다. 정말 그걸 진공이라 그런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시키면 불교적으로 보면 그걸 깨달음까지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나의 인식 체계에서 완전히 아까 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저것. 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그 가운데서는 완전한 진공이 되어서 거기는 어떤 변화도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 자유롭고 정말 무예자재하게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있으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질서 있게 자기들 끼리끼리 서로 힘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그는 완벽하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그걸 소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그럽니다. 인연생기라고 그럽니다.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법에는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것도 이제 주고받는 물리적 입장에서 봐도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게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고 원자 속에서 전자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 거기에 보면 중성자 있고 양성자 있고 다 상대적으로 다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홀로 있는 건 세상에 없다. 홀로 있는 것. 홀로 있다는 것은 그는 둘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 둘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떠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에서는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언어도단.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제임스 질라든가 누가 그랬죠. 우주는 생각이다. 최고의 물리학자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진공 속, 깨달음 속 그리고 또는 교의 별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운,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외의 것이다. 교외, 가르침 이외의 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원자를 쪼개면 다시 원자가 됩니까?
원자를 또 쪼개면 원자 속에 뭐 전자가 몇 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이제 번호가 달라지던데, 어쨌든 쪼갠다 한들 유의적으로 쪼갠다는 것은 그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그런데 이 유의가 있기 때문에 또 무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과 1이 벌어지는 건데, 내가 너무 앞서가는데 이따가. 자, 그래서 실제 하기도 하고 실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가장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이거를 일체유심조, 마음을 내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없으면 없는 것이다. 금사자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화엄삼조라고 하는 법장 스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 금사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사자가. 금으로 만든 사자가 있는데 그의 본질은, 금사자의 본질은 금이에요. 금. 그런데 그거를 사자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형상인데, 이게 직접적인 그 비유는 되지 않겠지만 이 본질과 형상, 그걸 놓고 볼 때는 금에 해당하는 그 본질은 본래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는 그걸 자성, 진성이라 그럽니다. 예, 그 깨침의 그 본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형상이 만들어져. 그걸 이제 이 우주 법계, 우리가 보는 아니비설신리로 이렇게 인식되는 이 대상들, 이것이 본질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형상화됐는데, 이 형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 그냥 형상은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금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금이 본질이지 그 형상이 본질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나야.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고 싫은 그러한 일종의 감정과 감각, 요걸 이제 불교에는 업식 또는 업장이라 그러는데요. 요것을 얼마만큼 함량하고 있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음 양자역학과 연기법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중요한 게 이제 그 불교 유식학이라고 있어요. 유식학, 구사유식이라고 그래서요. 그 마음을 이렇게 막 분석해 놓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도 되기도 하고 정신 분석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상과의 내 마음과의 관계성도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유식학인데요. 그게 이제 옛날에 뭐 마트레아, 미륵, 우리가 요즘 말하는 미륵, 그게 마트레아, 무슨 뭐 호법, 세친 이런 분들, 출중한 분들에 의해서 그 사상이 성립이 됐는데, 그때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이 과연 물질일까? 예. 근데 그런 논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 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촉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것도 물질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빛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극약색이라 그랬습니다. 극약색, 아주 극한 그러한 세밀한 색은 우리 불교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물질, 그걸 극약색, 하물며 빛까지도 벌써 그때는 물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빛이 이제 입자다 그러잖아요. 파동이다, 입자, 빛을 그렇게 물리학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 영혼까지도 물질로 봤어요. 물질로. 그것도 하나의,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분자 원자보다 쿼크보다 더 작지 않을까. 예. 그렇게까지 이제 연구를 했고, 현색이라고 해서 금방 말씀드린 어떤 색깔이라든가 냄새 뭐 이런 것들을 현색이라고 했어요. 그 또한 현색, 그러니까 나타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유식학적, 유식론적 학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뭐 짧게 제가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양자역학과 이 양자역학은 연기법과 이게 너무나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야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에서 색이 유발되는 것은 그는 나의 장애, 나의 간섭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과 부처로 나누어요. 그래서 공의 세계를 부처로 생각을 하고 유정, 그러니까 거기에 정이라는 감정 상태라든가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에서 색수상 행식 요게 오원이라 그러는데요. 그 색이 물질이나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감각이라든가 이런 감정이 다 들어있죠. 근데 그 감정이 결국 색이다. 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 감정이 지금 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낸다. 그게 색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우리는 업장, 업식, 뭐 전생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경험적 내용들이 요즘 말로 치면 뭐 이 뉴런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 역사 철학가들도 대부분 다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역사는 반복된다. 강물은 흐르는 강물을 다시 흘러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이러한 것을 불교적 시각에서는 그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리고 만법, 유식, 아까 말씀드린 유의와 무의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 유의든 무의든 또 공이든 색이든 이 자체는 모두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얽힘 현상이라는 게 이제 엔탱글먼트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하고 뭐 그렇게 죽자 사자 싸웠다고 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뭐 인정을 안 했고 어쩌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요게 이제 상대성 원리하고 이제 배치가 좀 되는 것이다.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게 이제 일종의 동시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또 하나가 확인되면 이쪽이 당연히 동시에 확인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아행경에도 나왔고 이제 그 부처님 상금론의 부처님 처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차생 고피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 하면 벌써 저기는 저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교수님 옛날 비유하듯이 예를 들어 뭐 종이 두 장이 한 장에 뭐 이쪽에서 10이다 한다면 한쪽에서 3이다 3 하고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과 상관없이 이걸 뭐 어려운 말로 그 비국소성이라고 하던가요?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한 묶음에 전부 돌아가는 현상을 의상조사 법성계에서는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일즉일체다지기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진부한 그러한 내용 같은데요. 지금 양자역학적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너무나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얽힘의 현상의 부분은 바로 얽힘은 연기고 연기는 소위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물 있잖아요. 그물 하나하나 마디마다 속에 거울을 붙여놔요. 수정을. 그러면 그 수정끼리 서로 막 맞부딪히면서 비춰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가 딱 비춰지면 전체가 다 비춰진다. 그래서 인드라망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동시적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법계 연기는 차생 고피생이다.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관측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관측은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딪혀진다. 부딪혀진다는 건 뭔가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뭐 불확정성이든 어쨌든 그것을 불교적 법성계적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관측하는 것은 장애는 내 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는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는 함수관계가 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탐하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보통 말하는 욕심을 버려라라는 게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거나 탐진치 삼독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과보가 생긴다. 과보가 생기면 괴로움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과학을 하는 것도 다 우리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과학은 인간 욕심의 산물이다. 예. 인간이 뭘 자꾸 끊임없이 뭘 더 편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그냥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과학은 발전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졌느냐? 그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주 내용도 과학은 얼마든지 발전하세요. 예, 나중에는 뭐 영화 제5원소에 나온 것 같이 다 하늘에서 붕붕 떠서 살 날도 생길 겁니다. 아마. 그거는 뭐 전자적으로 뭐 가능하다고 그러대요. 예. 우리 김가진 교수님 그랬어요. 예. 다 떠서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생각으로는 완전히 유체 이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파장이 예를 들어 파장과 파장을 만나면 이게 서로 안 부딪히잖아요. 예? 서로 그냥 뭐 융합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진짜 진공된 마음과 진짜 진공된 마음이 흘러갈 때는 절대 거기에는 부딪힘이나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비고락이라는 그러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진공묘유라고 그럽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소위 극락 또는 정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절대 그걸 중도라고 해요. 불이중도. 두 가지 분별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두 가지 분별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파장이 되고 거기가 바로 진짜 진공이 되고 거기에서 생멸이 사라진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침,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뭐 오늘 뭐 중무진 시간 같은 것도 사실은 쪼개면 요새는 뭐 시간 아토초까지 나왔다면서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여기 법성계에서 나왔듯이 일념적시 무량겁 그러거든요.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시간이 들어 있고 무량한 시간이라도 한 생각밖에 안 된다. 그 한 생각을 탁 깨버리는 것이 깨침이라고 해요. 우리 선에서 얘기하는 소위 특히 조사선 가나선에서 그걸 말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고 내가 절대 거기에 장애된 그러한 분별심이 없으면 분별 자체 이것과 저것이 사라지면 시간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시공간이 거기에서 멈추는 그게 진공 상태에서는 그 어떤 거 이중실리 실험에서도 그 진공 상태이니까 그게 파동이 되어서 여러 간섭무늬가 생기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그 귀신이 고칼 노릇들인데요. 어쨌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도 가능하다. 왜? 그거는 이제 우리 법성 이제 화엄사상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내 마음의 씨앗, 업종자가 분별업, 그러니까 까르마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공이 된 상태에서는 거기에서는 희비고락이 없다. 거기에서는 극락과 지옥이 따로 없다. 그게 완전 무결한 진공 상태이자 깨달음의 상태고 거기에는 무에 자제하다. 걸림없이 자유롭다.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을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 그러는데요. 보살은 유정이자 중생이자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뭡니까? 간첩
가첩 같은 그런 존재.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중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음은 장애가 없으니까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중생이 나처럼 따라서 해라. 그게 이제 소위 뭐 집약된 행동 지침이 바로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행동인데요. 그 행동이 보살이 하는 무예 자제 행위예요. 보살이 하는 무예 자제 행위 있기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이 없어. 일체의 괴로움이 없으니까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하자 해서 그거를 우리가 따라서 하면 결국은 괴로움이 점점 사라진다. 그걸 이제 니르바나, 열반, 해탈 뭐 그럽니다.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게 많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반도 못했네. 언제 총장님 한 번 더 하시면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나머지 요 정도로 일단 시간이 넘은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짧은 시간 내에 말씀 많이 전달해 드리려니까 숨이 차네. 예. 물 한 잔. 예, 그럼 좋은 발표해 준 우리 스님께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손들어 주십시오. 내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예, 총장님. 예. 네, 강의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예, 불교 사상을 이제 양자역학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 이해가 잘 된 것 같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불교 사상은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인간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인생이 뭐냐, 그리고 불확실한 게 많고 뭐 모르겠다, 뭐 이러시는 입장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우리 자연 과학에서도요, 이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단 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미지,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 4% 아는 거 가지고 좀 더 알아가려고 막 그 발버둥 치는 게 그 경계상에 있는 게 이제 양자역학 분야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불교에서 이 인간 세상도 결국은 미지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나 자연과학에서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4%밖에 안 된다, 이런 자세, 태도에서는 딱 일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혹시 맞는 건지 뒤에 어떻게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100번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그 다세계 이론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관측을 하면은 이제 그게 확정돼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세계 이론에서는 그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것도 이미 생겨난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이제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생고피생이라는 개념이, 차생고피생, 뭐 차멸고피멸 뭐 하는데요. 개념이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우주가 보여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주가 끝이 있네 없네 뭐 그런 논점도 있고, 우주가 그게 이제 지구 뭐 둥글었네 뭐 어쩌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가설들이 많은데, 그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쪽을 딱 봐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동시에 저쪽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이 우주라고 하면 저 우주는
이 우주라는 동시에 저 우주가 이미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관념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리차드 콘헬리 이분은 유일한 현실은 정신과 관측이다. 우주는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바딘 젤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버전, 다른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진스 같은 경우 우주는 거대한 생각이다. 뭐 우리의 그 의식, 인식에 의해서 현실로 이동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먹고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업장을 없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런 말도 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안에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 좋지 않은 마음만 없어지면 이것이 현상도 된다 이 말이지. 현실도 되고 현상도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현실을 이제 정토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내가 자업자득 짓는 것이다. 그 자업자득이 비슷한 중생들이 모인 것을 이제 공업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인데 제가 볼 때는 공업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느끼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근데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하나 볼 때도 완벽히 달리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물로 보지만 물고기는 물로 볼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어떤 존재들은 물을 또 어떻게 볼까?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 체계에서 바라보는 이 현실 세계, 그리고 바라보는 역학적 물리 세계, 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예, 저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김갑준 교수님. 겁나는데.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명 깊었고요. 양자역학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과학이라는 게 편리성을 주고 인간을 편리하게 하지만 괴로움을 없애지는 못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욕심 때문이다. 근데 저희가 사실 과학을 하는 이유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거거든요. 궁금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과학을 하는 거고 사실 종교도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욕심이 괴로움을 줄 수 있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즐겁게 과학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괴롭자고 과학을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과학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불교에서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을 하면 그게 즐거울 수 있을까? 네. 예,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즐겁다라는 게 오늘은 사실은 아까 그 유정이라고 했잖아요. 유정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은 유정이거든요. 유정은 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고요. 정이 있다. 정을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이제 원래 유식에서는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그러는데 크게 대별하면 좋고 싫은, 즐겁고 괴로운, 즐겁고 기쁘고 슬픈 또는 뭐 행복하고 불행한. 이게 이제 두 가지. 이게 일종의 서양 철학가들도 헤라클레토스라든가 뭐 스토아학파라든가 뭐 플라톤도 그랬고요. 다들 쇼펜하우어도 그랬고 그가 있으면 즐거움이 그에 상응한 똑같은 질량의 즐거움이 생겨난다라는 그 취지 이론으로 말씀들을 다 했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고락 인과작용이라 그러는데요. 요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가 없다. 다만 시차가 다르다. 아침에 뜨는 해의 시간과 반드시 져야 되잖아요. 지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뜨면 져야 되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생기면 당연히 괴로움이 거기에 상응한 거기에 질량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이거는 어떤 형태가 달라져도 그 질량은 똑같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즐거움이 생기면 그만큼 그 질량만큼 그 에너지만큼의 괴로움이 생겼다 이미. 예, 그러니까 이미 생겼는데 언제 생길지는 그거는 지금 계산을 해봐야 알아. 예. 근데 그것을 과학이 좀 앞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기심 갖고 과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저도 호기심 가지고 불교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호기심은 이제 잔잔한 욕심이라 할까요? 그 또한 욕심의 일부분이긴 해요.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성취감이 좋고 나쁜 차원을 떠나서 인과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그만큼의 괴로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안 될 때는 막 머리 흔들고 막 괴로워할 때도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다만 그걸 업이라 그러는데 그걸 고락 두 가지 업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걸 자꾸 돌아가는 게 윤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뭐 육도윤회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진폭이 너무 크면 안 된다. 물리학에서도 그 있잖아요. 저점과 정점 있잖아요. 이게 너무 반복돼서는 이거는 에너지는 많이 방출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더 피곤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뭔 일을 할 때도 무념무상으로 하면 가장 능률이 높아져. 예, 능률이 높아지고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 굉장히 막 죽으라고 연습해도 덜 힘들잖아요. 본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시합에서는 결국 그 욕심을 내려놔야 연습했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마음을 비워두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능률이 더 높아지듯이 이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선이라 그러고 선명상 제가 요즘 주장하는 선명상. 그래서 국민 누구나 선명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옳고 그르고 정이고 불이고 뭐 좋고 나쁜 이런 차원이 아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업다운 하는 그 기분을 그걸 좀 중도적으로 붙여라. 제로화시켜라. 제로화시킨 게 부처고 붓다고 보살이거든요. 예, 제로화 되는 과정을 우리 소위 아라한이라 그러는데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 무엇을 하든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럼 능률이 더 가게 된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다 일단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선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5초 선명상도 있고요. 5분 선명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한도 소장님 하는 하트 스마일도 있고요. 뭐 자비 명상도 있고요. 우리 금강스님 뭐해? 참사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습니다. 기독교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 아마 추가 코멘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역시 불교와 과학은 상통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가 과학일걸요? 아, 불교와 과학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김가준 교수님께서 호기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맞거든요. 호기심. 불교도 인생을 깨우치기 위해 인생의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하시는 거고 스님께서도 그래 출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혹시 우리 스님께서 처음에 이제 과학은 효율성을 우리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라는 그런 측면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이제 구별하면 이제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과학자하고 공학자가 두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충돌하기. 누가 더 좋은가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공학자들은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냥 과학과 공학을.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학기술 그냥 합해서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 내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명상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가 이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 명상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따가 실사 후에 또 혹시 보실 기회가 있을 예, 거로 생각하는데 카이스트야말로 과학을 하는 곳이야말로 명상을 더 열심히 해서 마음을 편안해하고 그 세상 이치를 깨우칠 때 더 우리 이 다른 데 흔들리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또 우리 본질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후원자가 생겨서 좋은 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 명상을 전 국민에게 전 국민 3분의 1에 전 세계인이 세계인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보급하는 거고 그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명상 지금은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하냐면은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 거기까지 이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서 뇌 속에서 어떻게 돼서 편안함을 느끼는 건가? 효율성도 일할 때도 효율성도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실을 많이 갖춰가지고 너무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상 연구 이론 개발은 카이스트 이렇게 만들려고 제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저희들 지도해 주십시오. 콜라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은 과학과 함께 그 Q&A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진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